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역시나 저희가 관세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 이번에는 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었죠. 차량에 관해서 관세가 조금 완화되는 스탠스가 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대표님? 일단 자동차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관세를 매기다 보면 그 미국 자국 내에서 모두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멕시코라든지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세를 걷어가지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역풍이 불어오면서 미국 자국 기업들까지 이제 피해를 보는 이런 이제 모습이 연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예외를 두어가지고 관세를 유예시켜 준다든지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 관련해서도 2년간 이제 부품 관세는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이 관세 자체는 당분간은 저는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결국 마가 정책이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리드 어게인. 결국 자국의 이득이 되려고 하는 건데 자국 기업들 피해를 보면 관세를 부과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외 조항을 자꾸만 이제 두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 안에서 자동차가 이제 악재가 그동안 많이 반영되고 있는 업종이었는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딱 그 꼬집는 그 업종들 있죠. 그 업종들이 이제 부양을 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업종들이에요. 근데 그 부가 다른 나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면 가치 피해를 받으니 그마저도 사실상 이제는 완화적인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이제 관세에 관해서는 우호적으로 좀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전부터 잘 건드리지 못했던 건 자동차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진출해가지고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피해를 볼 것이다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피해를 보는 게 우리나라만 보면 모르겠는데 다 봅니다. 심지어 미국 기업들도 봐요, 피해를. 그러면은 사실 이게 불공정한 경쟁이면 모르겠는데 공정한 경쟁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점유율을 늘리고 투자를 훨씬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점을 가져가면 가져갔지 놓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관세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불경기까지 겹치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소매 판매가 발표됐었는데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니 도대체 제가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소비를 땡겼었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소비가 좋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를 땡겨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가격이 관세 때문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땡겨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구매 부담이 훨씬 올라가니까 바꿀 사람들은 미리미리 바꾼 거죠, 사실상. 또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자동차 없으면 이동하기도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라도 잘 돼 있지 미국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필수제에 가까운 자동차 이 교체 수요가 한번 크게 일었다라고 보여지고 추후에 이제 관세가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게 되고 불경기가 좀 해결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산업은 어쨌든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니만큼 지금의 불경기를 딛고 호경기로 나아갔을 때는 주가가 분명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이렇게 관세니 아니면 불경기니 하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됐을 때 이때 이제 점유율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늘리는 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제 주가 흔들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올 연말 내년까지 이제 장기적인 매집을 해나가겠다라고 관점을 가지고 가신다면 저는 매집 관점에서는 지금부터도 자동차 종목은 매우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자동차 대표주들도 봤고 그런데 사실 이 소식이 어제 시장에 나온 소식이긴 한데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더라고요. 근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장만 보더라도 주가가 상승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부품주들도 그렇게까지 큰 상승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어떻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좀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는 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기업들 좀 좋게 보실까요? 역시 이제 제가 현대차 그룹을 먼저 언급을 드렸듯이 현대차 그룹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를 내가 공략하겠다라고 하면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그런 우량주들 위주로 좀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이에요.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해운이 조금 엮여 있는 종목인데 현대모비스는 딱 자동차, 그다음에 부품 이런 쪽으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자동차 쪽에 이제 시세가 불어오게 되면 두각을 이제 드러낼 만한 대표적인 종목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좀 우선적으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 요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겠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부품주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화신이라든지 뭐 HL만도, 서현이와 뭐 한국단자, 코리아FT 유명한 기업들 많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바닥을 딛고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한두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제히 올라가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움직일 겁니다. 자동차 섹터는 한번 움직일 때 뭐 더 가냐 덜 가냐 차이지 뭐 특정 한두 종목만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 큰 산업 자체가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큰 파동으로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제히 자동차 종목들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권장드리는 건 매집을 해오고 있던 우량주들, 현대차 그룹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우량주들 말고 부품주들 위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부터는 자동차 관련된 산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품주들 주가 탄력도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는 지금부터 안정감 있게 매달 매집해가지고 한 내가 적금 들듯이 한 2년 정도 바라보고 간다 하면은 매우 저는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히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부품주와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주 다 같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품주에 조금 더 시선을 쏟으시면서 그쪽으로 투자를 이동시키는 게 좋은 전략이 저는 될 수 있겠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품주도 이제 좀 기지개를 필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관세 부품 관련해서는 멕시코 쪽이랑 캐나다 쪽에 협정을 맺은 지역에서 생산을 한 거는 또 관세가 사실상 없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쪽에 생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사실 네. 조금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네. 이게 사실 트럼프의 관세라는 게 얼마나 이게 디테일이 부족한 정책인지가 딱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아, 이거 도대체 이거 알고 하는 소리냐. 무슨 이상한 계산법. 그러니까요. 얘기 많이 이상한 나왔죠. 계산법을 하니까 네. 그 무슨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계산법이다. 막 이렇게 비판도 많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냐. 그리고 진짜 알고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미국에게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게 관세라고 얘기했으면서 지금 자동차 관세 매기면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다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넘기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휘청인다. 이게 진짜 미국을 위한 게 맞냐? 그럼 트럼프는 사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디테일한 사항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합리적으로 바꿀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똑같죠.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그치 이건 아니지 하면서 합리적으로 말을 바꾸죠. 이건 아니니까. 실제로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아 역시 관세라는 건 진짜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사실 관세라는 거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협상 우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전략이었다.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이런 쪽에서도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생산해서 넘기고 이런 물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차 그룹만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그 미국 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산 단가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근데 사람들이 트럼프는 이제 앵커링 효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에 그냥 포커스를 맞추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 관세 중요하겠네. 미국 피해보고 있네. 거기에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막상 이목이 집중되고 진짜 미국이 손해 많이 보고 있었네. 여론이 형성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죠? 뭐 원하는 걸 얻었고 협상 우위 전략도 어느 정도 가져갔으니까 관세는 이제 좀 부드러운 스탠스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저 이거 자동차 관세, 뭐 멕시코, 캐나다 이런 것들도요. 다 정상적으로 수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